안녕하세요. 리오라 여성의원 원장 김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오라 여성의원 원장 박일혜입니다. 아기를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아마 많은 정보를 찾아보며 다음을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특히 인공수정과 시험관 아기 시술이라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듣다 보면 어떤 방법이 더 나을지 머릿속이 복잡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각기 다른 목적과 과정을 지닌 다른 치료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술을 정리해서 복잡한 생각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인공수정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인공수정은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수정 과정을 가장 좋은 환경에서 이루어지도록 섬세하게 돕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핵심은 수정이 몸 밖이 아닌 원래의 자리인 나팔관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인공수정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우선 여성의 자연적인 배란 주기를 따르거나 혹은 가벼운 약물 및 주사로 한두 개의 튼튼한 난포를 키우는 준비 단계부터 시작합니다. 초음파로 난포가 충분히 성장한 것을 확인하고 나면 임신을 위한 최적의 타이밍을 잡기 위해 배란 유도 주사를 맞게 되고 약 36시간 뒤에 시술이 진행되죠. 시술 당일에는 남편분의 정액에서 활동성이 가장 좋은 정자만을 골라낸 뒤에 부드러운 관을 통해 자궁 안으로 직접 보내줍니다. 시술 시간은 10분 내외로 아주 짧고 통증 부담도 적은 편입니다. 이런 과정의 특징을 보면 어떤 분들에게 인공수정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나요? 주로 정자의 수가 약간 부족하거나 활동성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 또는 날짜를 맞춰서 부부관계를 시도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경우, 예를 들면 발기나 사정장애가 다른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의사가 정해준 날짜에 시행하는 경우에 좀 문제가 되는 그런 남성 요인의 난임이 있는 경우, 또는 자궁경부의 문제로 정자의 진입이 어려운 경우, 혹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난임인 분들에게 첫 번째 단계로 치료를 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팔관이 최소 한쪽이라도 건강하게 열려있는 분들만 대상이 됩니다. 이 시술의 가장 큰 장점은 여성의 몸에 가해지는 부담이 적고 과정이 비교적 간단하며 비용적인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입니다. 자연 임신과 유사한 방식이라는 점에서도 장점으로 볼 수 있죠. 하지만 단점이라면 우리가 수정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최종적인 기대 임신 성공률이 시험관아기 시술에 비해서 낮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시도로 결과를 판단하기보다는 보통 3회에서 많게는 6회까지 시술을 반복하며 임신을 시도해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2-3번 정도 시도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렇다면 시험관아기 시술은 인공수정과 어떤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를까요? 시험관아기 시술은 인공수정과 달리 수정 자체를 몸 바깥에서 성공시킨 후 가장 튼튼하게 자란 배아를 골라 자궁에 옮겨주는 방식의 치료입니다. 시험관아기 시술의 과정은 인공수정과는 다른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먼저 약 2주 정도의 기간 동안 매일매일 과배란 유도주사를 맞으며 한 번에 여러 개의 난자를 성숙시킵니다. 초음파를 통해 난포들이 충분히 자란 것이 확인되면 수면 마취 후 바늘을 이용하여 난자들을 채취합니다. 같은 날 남편분의 정자도 채취하고 연구실에서 채취된 난자와 정자를 수정시켜서 배아를 만듭니다. 이 소중한 배아들은 3일에서 길게는 5일에서 6일까지 자궁과 유사한 환경을 갖춘 배양기에서 키우며 성장 과정을 면밀하게 관찰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건강하고 발달 상태가 좋은 배아를 선별해서 관을 통해 자궁 내막에 안착시키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임신의 핵심 과정을 도와주는 시술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주로 양쪽 나팔관이 모두 막혔거나 기능이 좋지 않은 경우, 심각한 남성 요인으로 자연 수정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 자궁 내막증이 심하거나 여성의 나이가 많아 난소 기능이 저하된 경우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한 여러 번의 인공수정에도 임신이 되지 않았을 때 다음 단계로 시험관아기 시술을 고려하게 되죠. 이 시술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은 성공 가능성입니다. 수정과 배아 발달 과정을 직접 관찰하고
발달 상태가 가장 좋은 배아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공률에 대한 기대도 크실 텐데요. 시험관하기 임실의 성공률은 여성의 나이나 난소 기능 등 개인적인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주기당 30%에서 40%, 저희 병원에서는 한 50% 정도의 괜찮은 확률로 인공수정에 비해서 훨씬 높은 편입니다. 물론 단점도 있는데요. 과배란 유도나 난자 채취 등이 여성의 몸에 가해지는 부담이 크고 과정이 복잡해서 또 비용적인 부담도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두 시술의 모든 것을 자세히 비교해 봤는데요. 그러면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인공수정을 먼저 해야 하는 걸까요? 이런 질문은 정말 많이 들어봤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정해진 순서는 없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순서가 아니라 우리 부부의 현재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진단하고 가장 효율적이고 가능성이 높은 효과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가 비교적 젊고 특별한 원인이 없는 부부라면 인공수정을 통해서 몸에 부담을 덜면서 시도해 보는 것이 좋은 전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나이가 30대 후반을 넘어가고 난소 기능 저하가 관찰된다면 인공수정을 거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처음부터 성공률이 높은 시험관 아기 시술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결국 난임 치료는 정해진 공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와 함께 부부만의 맞춤 계획을 세워나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고 최선의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전문가와 깊이 있는 상담을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